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빅 뉴스 중에 하나는요, 송영길 대표의 피습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이것대로 다루고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함과 이 부실 운영 문제, 부정선거 의혹 문제도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이 문제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을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이 망치로 머리를 갖다가 가해한 이 범인의 실체가 이제 하나씩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문파, 그야말로 진보 성향의 인사가 아니겠느냐. 틀림없다.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 그래서 불만이 많다. 이런 취지의 동영상을 올린 이 진보 좌파의 유튜브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유튜브는 누구냐? 표삿가 TV입니다. 표삿가 TV. 이 표삿가 TV인데 이 유튜브의 영상들을 쭉 보면요, 이 송영길과 이재명의 유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이 보도를 한 그야말로 진성 제가 보기에요, 이 좌파 유튜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올렸던 유튜브들을 쭉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동영상 가운데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빠른 게 작년 4월 5일 날 업로드 된 게 있는데요. 주로 종전선언과 통일 문제를 주장하는,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종전선언, 남북 통일.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진보 좌파 이런 유튜버죠. 자, 그래서 지난해 8월 6일부터는 임금을 반영한 송영길 반민족자 사퇴하라, 이런 제목으로 송영길을 비판하는 영상을 다수 올렸고, 지난달 27일에 올린 영상을 보면요, 2월 27일 민주당 민주당사 송영길 회의라는 영상에서 이 표씨는 우리 젊은이들을 남의 나라 총알바지로 주는, 노예로 주는 한미훈련을 또다시 시작한 것이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다. 송영길이는 즉각 사퇴하라고 몇 번을 서신을 전하고 했으나 사퇴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이 송영길이가 말하자면 연합훈련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종전선언을 왜 끝까지 관철시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보 좌파의 머리로 딱 굳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은이가 주장하는 거 똑같아. 훈련하지 말라, 그리고 종전선언 해달라,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이 국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관철시킨 것이 뭡니까? 이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래서 종로 선거에 공천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종로 선언에 대한 이 공천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의 종로가 우리나라 정치 1번지인데 이낙연 후보께서 대선에 출마하면서 사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요,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했으면 다시 그 자리에 또 민주당 의원을 내야 될 것 아니냐. 이 보궐선거 대상 선거구 몇 군데를 전부 공천하지 않는단다. 그러면 우리 수는 줄어들고 국민의 수는 늘어나란 말이냐. 이렇게 해서요, 이 책임 있는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말이죠, 이재명 유튜브 좋아하고 추미애 유튜브 좋아하고요. 서울의 소리, 여러분들 우리 김건희 대표에 대한 이번에 많은 논란을 야기한 녹취록 7시간짜리 이 서울의 소리, 이런 데를 구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철저한 진보 좌파 인물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체가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요, 공보단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 송 대표가 유세중 습격을 당했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가해자 이 표씨 모 씨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사건 경위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도요, 이 송영길 대표가 유세 도중 유튜브에 의해 둔기로 피습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해당 유튜버의 채널을 보니까 오랜 기간 송 대표를 따라다닌 것 같은데 계획된 범죄인 것 같다. 병원으로 이동하셨다고 하는데 무탈하길 기억을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요,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부상
창선 삼거리에서 유세 중에 있습니다. 풍경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송 대표가 서울에서 유세하다가 교환에게 뒷머리를 뭔가로 맞아 입원했다. 송 대표가 전에도 발목을 다쳐서 목발 투혼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빨리 회복해 복귀하도록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상 정도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 테러 행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저히 그 원인을 찾아서 반드시 강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에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요. 공직선거법 위반, 즉 선거운동 방해, 그 다음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 송영길 대표의 피습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뉴스는 이 정도로 해서 속보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낙연 이 전 대표가 입장문을 또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이 관리부실 문제가 그야말로 이 여론의 가장 큰 질타를 받고 있고 이것이 정권 심판론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야권이 결집하는 하나의 촉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과 송영길, 이낙연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요. 제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어제도 2차례 내고 오늘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갈수록 강해져요. 그래서 어제는 말이죠.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 어디가 고장 났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아프신 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고 또 이 용기, 투표용지를 담아간 사무용 봉투라든가 쓰레기 봉투,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또 비닐봉투에 넣은 것도 말도 안 되고. 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어제 질타를 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관위의 사전투표,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가 굉장히 잘못됐고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이렇게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라고 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입장, 선관위가 발표하니까 다시 오후에 두 번째 질타의 수위를 높이는 입장문을 만들어 가지고요. 입장 표면도 왜 이리 불성실하냐,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내가 알던 선관위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난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또 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선대본 회의에서도 중앙선관위원회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이 생겼고 선관위의 사후 해명 불성실하다. 그리고 노영희 위원장 출근하지도 않았다는데 세계 16위 아시아 1위 민주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럽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바라라. 개선책을 마련하더라도 투표 현장에서 제대로 가동될지 꼼꼼하게 사전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선관위에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질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전혀 아니고 오로지 선관위의 잘못된 관리 차원의 문제이다. 그래서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말하자면 낮추려는, 톤 다운하라는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만 분노하고 질타를 하고 여권의 분노의 수위가, 그리고 질타의 수위가 낮으면 이 야권의 결집력을 높여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중도층이 이거 봐, 이거 짜고 친 고스톱이야, 이거 부정선거 음모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대충 했지, 이러한 여론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말이죠. 앞장서서 강한 톤으로 선관위를 질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미 버스 지나갔고 엎질러진 물이다. 그래서 우리 야권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정권 교체를 국민 여러분들께서는요, 정말 집결을 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표를 모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요, 이 5일 밤에 페북에다가 뭐라고 올리느냐, 그냥 불편을 겪었다. 이 확진분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불편과 그리고 혼선 차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송영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 사과하고 문책을 요구한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회의에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감동하고 정말 변화될 거라고 느낄 수 있도록 선관위가 철저히 준비해 달라. 그러면서요, 이 의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의, 송영길 대표가, 죄송합니다.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이 보는 이번 판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가 말이죠. 어제, 그러니까, 이 권영세 본부장하고도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우상호 본부장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영세 본부장, 지금 여론의 흐름대로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우상호는요, 자기네가 1.5% 차이로 이기는 것 같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중에 있고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최근 4, 5일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이렇게 하면서 승리 예측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동층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1, 2% 정도 싸움일 때는 실수가 적은 팀이 이기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판세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중도층을 자극할 만한 오만한 언사가 나오지 않도록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전체를 매일매일 극도로 조심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단일화 역풍이 좀 불어서 단일화 발표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야, 이거 큰일 났나 싶었는데 며칠을 지나 보니까 판세를 덮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이 단일화 효과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역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역풍의 내용이 뭐냐? 이 반발, 그러니까 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 중도층의 단일화에 대한 반발,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최근 며칠 새 20, 30대 여성들이 넘어오는 현상이 일부 가미됐고, 여성들이 도저히 윤석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왔다. 그러면서요, 원래 2030 여성 조사응답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최근 이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돌아서면서 응답률이 올라가는 게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살얼음, 지금 취재 기자의 감에 의하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접전속 신승을 기대하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기류다. 그리고요, 우상호 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남은 기간 이재명 선대위는 인물 차별화, 인물 구도에 집중한다. 유능대 무능, 준비된 후보 대 준비 안 된 후보, 안정감 있는 후보 대 불안한 후보로 차별화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할 얘기죠. 인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전략으로 보나 우리 후보가 훨씬 앞장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36.93%로 높은 거, 높은 투표율이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건 과도한데 투표율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그리고요, 이 호남 쪽에서의 평균,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게 맞는 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강원도나 경상도도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 유불리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민주당을 도우려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거나 더불어 패거리당을 운운한 건 부동층을 의식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다. 진위가 달랐다 하더라도 언어가 표현이 과격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중도층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최근 말실수가 줄지 않았나. 후보를 비롯해 현장 유세단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툭 던지는 식의 센 발언을 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 자, 제가 보기에는요, 우상호 그야말로 지난 이 재보궐선거 때도 생태땅 정말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 밀어붙였잖아요, 후보를. 그때 오히려 역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자기네가 1.5% 정도 이긴다. 이렇게 정말 억지로 여론을 왜곡해서
우리 언론에 인터뷰에서 밝히는 거 이거요 거꾸로 역풍이 분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면서도 이기고 있다는 거 이런 왜곡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 호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결속해야 된다. 그리고 투표장에 뛰어가서 무조건 하고 많이 투표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 확진되신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꼭 3월 9일 투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